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 9월 26일 9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9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사항들은 모두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하긴 했었지만 사실상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고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보다 보면 유효한 사항들도 있기도 했었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는 대책들도 많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기대를 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2월 이후로는 이렇다 할 부동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반년 만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사항이 한 달 전부터도 언질이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통해서는 이미 8월 말부터 추석 직전에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고, 실제로 보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023년도 9월 1일자부터도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월 중순쯤 되기 시작하자 각종 찌라시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오피스텔 규제 완화도 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다주택자 중과도 보다 획기적으로 완화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추석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잔뜩 주입시켜 놓고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916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타이틀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보니까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공공공급 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등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업 여건 개선을 한다든가 요즘 문제가 심각한 PF 대출 보증 확대 등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체감되는 사항들이 거의 없는데요.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는 민간 택지를 공공으로 전환한다 라는 것도 사실 미매각 용지를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소화가 안 되는 미분양 물량들을 공공에서 받아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즉 공급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낙찰을 안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수습하는 사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발표한 사항들이나 잘 수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달 기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약 없는 토지 보상, 광명 시흥 사업 존폐 기로에 몰려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광명시흥은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시흥의 경우는 토지 보상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2024년도에 토지 보상, 2025년도에는 공사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LH는 지난 3월부터 실무 준비할 것이 많다라는 이유로 2026년 상반기에 보상 착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LH 입장대로라고 하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LH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부터 앞장서서 LH 때리기에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LH의 존립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타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광명시흥의 경우는 상기 신도시 발표한 후보지 중에서 위치도 괜찮으면서 가장 규모가 큰 무려 7만 세대나 되는 대단지 택지지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광명시흥은 입주는커녕 언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난 정권의 악습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책도 보여지는데요. 바로 뉴홈입니다. 뉴홈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좋아했었던 토지임대부 주택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의 문제점은 일전 영상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자체도 문제인데 이것을 사전 청약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 정권부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선분양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후분양 제도를 지원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국민들도 후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완료되기 전에 사실상 선분양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분양만 먼저 받게 되는 정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과 더불어서 사전청약 분양가도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보상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기 신도시가 본청약으로 이루어진다 했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저렴한 분양가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민간 공급 활성화 내용들도 보다 보면 크게 의미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등등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건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반토막을 넘어서 정말 급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착공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을 떠나서 5년 뒤, 10년 뒤에 공급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 수습 대책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번 대책을 보고서 신규 공급을 추진해야겠다, 새롭게 시행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PF 보증 확대 등 금융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종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공급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영역인 것이지 신규 공급이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들도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인 것들은 거의 없고요. 그나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책은 딱 하나 있는데 일명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해당 사항 관련해서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도록 재건축의 경우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26 부동산 대책 자체는 사실상 맹탕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926 부동산 대책이 어떤 대책이다 라기보다도 왜 이런 맹탕 정책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최선의 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9.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추석 직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높여놓고 실제로 원희룡 장관님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브리핑까지 하시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책 내용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더 과열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산 부동산 대책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획기적인 실질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부동산 심리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 말에 바닥을 찍었었던 심리지수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100을 돌파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심리만 상승했느냐,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2023년도 9월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정고점 85%를 회복했다.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 가까이 회복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와 압구정 같은 누구나 다 아는 부촌뿐만 아니라 송파구 잠실의 경우도 놀랍도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잠실 리센치의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 25억도 넘게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 실거주자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요 거래가 정말 많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000건도 안 되는 극심한 거래 가뭄에 들었었던 거래량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가격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전날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개선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원희룡 장관이 직접 해결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돌파를 하든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적인 후폭풍은 미루기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이 적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년 뒤로 미룬 이유는 아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1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하고 다음 장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이번 구의적 부동산 대책은 맹탕 정책이 맞긴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급 없는 공급 정책이라고 본 이유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만 보고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여기에서 더 무너져서도 안 되고 더 상승해서도 안 되는 본인의 입장,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PF 대책이 최선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최선의 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단을 해보도록 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장관님께서 보시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보다도 장관직 본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